윤석열 대통령은 파면됐지만 여전히 남은 과제는 많습니다. 광장을 지켰던 시민들의 사회 대전환을 요구하는 목소리부터 조기 대선으로 인한 각종 사업과 행사의 차질까지 그 여파가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소영 기자입니다. 모두 29차례 광장을 지켰던 제주 지역 시민사회단체가 함께 모였습니다. 12.3 계엄 직후부터 넉 달 동안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을 촉구하며 거리에 나섰던 시민들입니다. 내란 세력 청산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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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들은 대통령 파면은 내란에 맞선 제주도민의 연대와 광장 민주주의의 승리라며 사회 구성원 모두가 존엄하고 평등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투쟁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내란의 완전한 종식과 모두의 존엄과 권리가 보장되는 민주주의 평등 사회의 전환을 위해 중단 없이 싸워나갈 것입니다. 제주도의회 국민의힘 소속 의원 12명도 헌법재판소의 전원일치 파면 결정을 겸허히 수용한다고 입장을 냈습니다. 이들은 도민의 심부름꾼으로서 혼란을 수습하고 민생 회복과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탄핵 이후 조기 대선 체제로 빠르게 전환되면서 제주 지역 각종 사업과 행사에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에 영향을 미친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 사업 설명회나 공청회를 비롯해 각종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당장 이번 주 열릴 예정이던 국제2 모빌리티 엑스포가 3개월 뒤로 미뤄졌고 도내 경제단체 행사인 제주경제와 관광포럼도 당분간 중단될 예정입니다. 관광 활성화를 위해 추경 예산에 50억 원이 반영된 단체 관광 인센티브 지원도 선거가 치러지기 전까지 일시 중단됩니다. 신규로 지원되는 동창 동문회, 자매결연단체, 협약단체에 대해서는 잠시 중단해서 지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기 대선 국면으로 내란 사태와 맞물려 답보 상태였던 행정체제 개편과 상급 종합병원 지정, 국제항로 개설 등 지역 현안도 당분간 표류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차기 정부에 따라 지역 정책 방향이 영향을 받는 만큼 조기 대선 과정에서 제주도의 대응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오영훈 지사를 상대로 한 제주도의회 도정 질문 첫날, 시작부터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 결정을 놓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도의원 사이에 신경전이 벌어졌습니다. 한편 오영훈 지사는 계속 미뤄지고 있는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 성사 여부와 관련해 내년 7월에 설치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송원일 기자입니다. 제주도의회 도정 질문 첫날, 시작부터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두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도의원 사이에 신경전이 벌어졌습니다. 위대하고 자랑스러운 국민과 제주도민의 완벽한 승리입니다. 우리 국민의 비극이고 나라의 비극입니다. 도정 질문 첫 번째 이슈는 계속 미뤄지고 있는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 성사 여부. 윤석열 대통령 파면에 따른 조기 대선에서 후보들의 제주 지역 공약으로 만들지 못하면 사실상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50여일 정도 대선이 남아있는데 이때 제주 지역 공약을 넣지 않으면 우리는 2026년 7월 1일 날 제주형 기초단체 설치에 대해서는 물 건너갔다. 오영훈 지사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공약에 포함시키는 논의가 최종 단계에 와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국민의힘 지도부와 면담해 제주 지역 공약으로 전달하는 방안을 모색하겠다며 내년 7월 도입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2026년 7월 1일 날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가능성은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14개월 앞으로 다가온 내년 6월 지방선거와 관련해 선거구 획정위원회 구성 시점을 두고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선거일 전에 1, 2월에 획정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시작을 했는데 지사님 지금 4월입니다. 이에 대해 오영훈 지사는 지방선거 6개월 전까지 구성하도록 돼 있다며 그에 맞춰 준비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6월 전후로 선거구 획정위원회 구성이 가능하지 않겠나는. 차고지 증명제 완화에 따른 보완책이 없다는 지적에 대해 오 지사는 교통정체 심화 등
부정적 지표가 나오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제주 서울 해저 고속철도를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제2공항 건설 이후에 논의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MBC 뉴스 송원일입니다. 8천억 원이 넘는 막대한 예산이 예상되는 제주 종합스포츠타운 조성 계획의 현실성을 두고 도의회 도정 질문에서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고태민 국민의힘 도의원은 종합경기장과 한라체육관 등을 모두 철거하고 전면 재배치하는 경우 예산이 8천억 원을 넘는다며 사업의 현실성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오영훈 지사는 종합경기장이 1968년 준공돼 안전도 C 등급으로 계속 운영이 불가능하다며 앞으로 도민 원탁회의를 통해 최종 방안을 확정할 계획이지만 지방비만으로는 어려워 민자 유치가 수반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제주 MBC가 단독 보도한 불법 스포츠 역배팅 게임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같은 방식으로 스포츠 배팅을 하는 유사 사이트에서도 10,000명이 넘는 회원들이 하루아침에 돈을 잃으면서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따금 기자입니다. 최근 7만 명이 넘는 회원이 수천억 원으로 추정되는 돈을 잃은 역배팅 게임 사이트. 인터넷에는 또 다른 사이트가 등장했습니다. 홈페이지 디자인 색깔과 로고만 바뀐 것으로 보이는 유사 사이트. 배팅할 수 있는 축구 경기와 입출금 내역, 하부 목록 등 구성이 모두 동일합니다. 텔레그램방에서 운영진이 경기와 점수를 골라주고 배팅한 점수와 경기 결과가 다르면 투자금의 일부를 수익금으로 주는 운영 방식도 같습니다. 그러나 이 유사 사이트 운영진들은 지난달 피해가 발생한 배팅 사이트가 자신들을 베낀 것이라며 회원들을 모집해왔습니다. 처음에 이 하고 이런 사태가 벌어지면서 우리가 물어봤거든요. 뭐 똑같은 거 아니냐 그랬더니 전혀 틀리고 영국에서 픽을 받기 때문에 안전하다 그러면서 유사 베팅 사이트도 이달 1일부터 출금이 제한되기 시작하더니 지난 4일에는 회원들이 출금할 수 있는 보유금이 모두 사라졌습니다. 운영진들은 추가로 돈을 내면 입금액의 20%씩 보유금을 돌려주겠다며 추가 입금과 베팅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아침에 그거를 보고 보유금이 싹 다 수익금으로 넘어가고 이렇게 했을 때는 그냥 뭐 세상이 무너지는 거죠. 왜냐하면 희망이라는 게 사라졌잖아요. 지난달 대규모 피해 사례가 발생한 다단계 추정 사이트와 마찬가지로 전국에 10곳이 넘는 센터를 운영하며 회원 수만 1만 5천 명이 넘는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 돈을 잃은 회원들은 두 사이트의 운영진이 같을 것이라며 단체 고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실체가 없는 사이트를 두 군데가 같이 운영을 하고 같은 사이트를 운영한다는 거는 이건 한 라인에서 운영하는 거다. 이렇게 보여질 수밖에 없는 거죠. 불법 역배팅 게임을 수사하고 있는 제주경찰청은 중간책 등의 신원을 특정하고 윗선을 쫓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불법 사이트는 폐쇄되지 않고 버젓이 운영되고 있는 상황. 유사 사이트까지 등장하면서 당장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한 긴급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이따금입니다. 섬 박람회 개막을 500여일 앞두고 여수시와 조직위원회가 콘텐츠와 프로그램 준비에 주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인프라 중심의 박람회였던 2012년 여수 세계 박람회와는 달리 콘텐츠 박람회 성격이 강한 섬 박람회는 관람객들에게 확실한 콘텐츠와 함께 섬의 미래도 제시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최우식 기자입니다. 2026 여수 세계 섬 박람회는 미래 섬의 청사진을 제시하는 장으로 섬을 느끼고 체험하는 동시에 그 가치와 가능성도 보여줘야 합니다. 2012 여수 엑스포가 인프라 위주였다면 2026 섬 박람회는 콘텐츠와 프로그램 위주로 진행되고 여기에 섬의 미래 비전이 더해집니다. 여수시와 조직위원회는 우선 부행사장인 개도와 금오도에서 열릴 체험과 행사 프로그램 개발에 적극 나섰습니다. 가족 캠프와 주민 토크쇼 등 섬 주민들의 참여가 최우선 조건입니다. 섬에서 펼쳐질 문화예술 분야 특화 사업 공모도 5개 보조 사업을 선정해서 추진 중입니다. 또 행정안전부에
내년을 섬 방문의 해로 지정해달라고 건의하기 위한 공연과 투어, 캠페인, 프로모션 등 콘텐츠 발굴에도 착수했습니다. 연안 크루즈 운행이라든지 호핑 투어라든지 그런 섬 방문해 연계 사업과 연계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발굴하고 있고요. 또 앞으로 정부나 도에 그런 사업들의 예산을 좀 요청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섬 박람회는 크게 핵심 비전과 미래 기술, 섬 체험, 전시 공연 등 4개 분야 10개 핵심 콘텐츠로 진행됩니다. 섬 박람회 랜드마크인 주제관, 세계 섬 도시 대회와 세계 어촌 대회, UAM과 위그선, 연안 크루즈 같은 해상 교통 수단, 탄생섬 테마 투어와 섬 스토리텔링 등 다양한 방식으로 핵심 콘텐츠가 구현됩니다. 무엇보다 문제는 예산인데 섬 박람회는 현재 확보된 676억 원과는 별도로 다양한 연계 사업을 별개 예산으로 추진해 더 많은 볼거리를 제공하겠다는 구상입니다. 박람회 행사를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연계 사업들을 지금 여수시와 같이 발굴하고 또 그런 사업들을 구체해 나가고 있습니다. 2026 여수세계 섬박람회는 다양한 콘텐츠와 프로그램으로 바다와 미래를 잇는 섬의 미래 가치를 전하는 새로운 메시지가 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최우식입니다. 온화한 남서풍이 불면서 봄 기운이 짙어지고 있습니다. 밤부터 강하게 불던 바람은 오전에 잦아들겠고요. 오늘도 따뜻한 봄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낮과 밤의 기온 차이가 커서 큰 일교차에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제주 산지에는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인데요. 화재 사고 없도록 불씨 관리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내일은 기압골의 영향으로 비가 내리겠는데요. 내일 늦은 오후부터 목요일 오후까지 10에서 4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곳에 따라 벼락이 치는 곳이 있겠고 내일 밤부터는 다시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오늘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으로 하늘이 맑고 깨끗하겠고요. 자외선이 강하겠습니다. 서귀포시는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은 수준이 예상됩니다. 오늘 아침 어제보다 포근한데요. 기온이 12도가량 올랐습니다. 현재 기온 보시면 북부 지역 20도로 시작하고 있고 동부 지역 16도, 남부 지역 15도 보이고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북부 지역 21도, 동부 지역 22도, 남부 지역은 20도까지 오르겠고 서부 지역은 18도 예상됩니다. 도서 지역도 맑은 날씨를 보이겠고 우도는 낮 기온이 2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도 전해상에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목요일에 비가 그친 뒤에는 포근한 봄 날씨를 보이다가 토요일에 다시 비가 내리겠습니다. 일요일에는 반짝 기온이 내려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관정 이종환 교육재단이 제주도 교육청에 장학금 2억 2천만 원을 기탁했습니다. 이번 장학금은 도내 10개 고등학교에 학교 발전 기금으로 전달돼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의 학업 지원을 위해 사용됩니다. 관정 이종환 교육재단은 고 이종환 삼형화학그룹 회장이 1조 7천억 원을 출연한 국내 최대 규모의 장학재단입니다. 제주항공은 지난 2018년부터 제주 4.3 생존 희생자와 유족의 운임을 최대 50% 할인해주는 제주 4.3 할인 제도로 8만 3천 명이 혜택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4.3 할인 제도를 이용한 승객은 2018년 383명을 시작으로 2022년 11,000여 명, 2023년 2만여 명, 지난해에는 3만 4천여 명으로 해마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4.3 희생자와 유족은 처음 유족증과 주민등록증을 카운터에 제출하면 이후에는 별도의 확인 절차 없이 모바일 탑승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국 어선들의 휴어기를 앞두고 해경이 특별단속을 벌여 불법 조업을 잇따라 적발했습니다. 제주해양경찰서는 지난 2일부터 사흘 동안 차귀도 남서쪽 120km 해상에서 조업일지를 적지 않은 중국 어선 한 척을 납포했고 위반 내용이 가벼운 5척에는 경고장을 발부했습니다. 서귀포해양경찰서도 마라도 남쪽 100km 해상에서 조업일지를 잘못 작성한 중국 어선 3척에 경고장을 발부했고 허가 수역을 침범하려던 3척을 사전에 차단했습니다. 어제 오후 2시 41분 서귀포시 표선면 하천리의 감귤밭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소방본부는 소방 헬기와 인력 39명을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였고 불은 1시간 반 만에 진화됐습니다. 이 불로 감귤나무 150그루와 삼나무 20그루가 탔는데 경찰은 쓰레기를 태우다 불이 주변으로 번졌다는 신고자의 말에 따라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소상공인들의 안정적인 영업 기반을 확보하기 위해 골목상권 시설 개선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이에 따라 낡은 점포의 간판과 실내 장식을 바꾸거나 전기와 가스, 소방 설비를 교체하는 비용을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하는데 오는 18일까지 신청을 받습니다. 지원 대상은 제주시 60곳과 서귀포시 40곳으로 도내에서 최소 5년 이상 영업을 하고 있고 매장 면적이 165제곱미터 이하인 소상공인입니다. 제주 4.3 기록물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 최종 등재 결정을 앞두고 프랑스 파리에서 특별 전시회가 열립니다. 제주도와 행정안전부는 유네스코 집행이사회 기간에 맞춰 내일부터 오는 15일까지 진실과 화해에 관한 기록 특별전을 파리 국제대학촌 한국관에서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특별전에는 유네스코에 제출된 14,600여 건의 4.3 기록물 가운데 핵심 기록물이 전시되고 전시장 입구에는 4.3 당시 피난처인 다랑쉬구를 재현해 놓을 예정입니다. 한편 제주 4.3 기록물의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 최종 등재 여부는 빠르면 모레 결정될 전망입니다. 네, 뉴스투데이 제주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